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편집을 위해 알아야 할 편집 이론 7가지를 일곱 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편집을 위해 알아야 할 편집 이론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 단편 영화 인형놀이를 준비했어요. 자, 인형놀이를 편집하기 위해 사용한 소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편집 기법을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편집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편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타임코드 이동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편집을 위해서 사용할 타임코드는 SMTP 타임코드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시, 분, 초, 프레임까지 총 8자리의 숫자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일단 먼저 시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 촬영 소스는 FHD 방식으로 촬영이 됐어요. 1920, 1080 방식의 FHD 방식으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시퀀스도 그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게요. 처음에 시퀀스 설정 세팅 창을 열어주고, 자, 여기 있는 정해진 값들을 이용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세팅에 가서 커스텀 메뉴로 들어갈게요. 자, 커스텀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임 베이스는 29.97 드롭 프레임 방식으로 촬영됐기 때문에 29.97 프레임 퍼 세컨드를 이용합니다. 자, 하단에 크게 두 가지 설정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디오 설정창, 두 번째는 오디오 설정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비디오 설정창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사이즈, 픽셀 비율, 자, 필드, 디스플레이 포맷 등이 있고, 특별히 이제 색 같은 경우에는 방송 표준의 REC709를 이용할 거예요. 자, 오디오는 샘플 레이트가 48,000Hz, 48kHz죠. 이 방식을 이용할 거고, 자, 중요한 점이 아래쪽에 비디오 프리뷰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좀 해주면 매개 코덱을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흔히 대체로 프리미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대로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프레임 오니 엠팩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압축을 할 경우에는 일단 용량도 그렇고 대단히 이제 많은 용량이 필요할 뿐더러 프레임 바이 프레임 방식으로 압축을 한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색 압축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인덱스 부분인 I 부분만 압축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쪽을 열어보면 프리미어 2019 버전 이상부터는 프로레스 코덱을 지원하고요. 아니면 아비드 코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프로레스 코덱이나 아비드 코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퀵타임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퀵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자 MOV를 기반으로 하는 코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눌러보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코덱이라고 지원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면 다양한 코덱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애플 프로레스 사돌들 HQ를 이용할 거예요. 애플 프로레스 사돌들 코덱은 애플사에서 개발한 코덱이고, 원래는 이제 파이널 컷 프로에서만 리드와 라이트를 다 이용할 수 있었는데 프리미어가 2020 버전인 것 같아요. 2019 버전에선 되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20 버전부터는 확실하게 프로레스 코덱이 리드와 라이트, 읽기와 쓰기를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장성이 예전에는 이 코덱 때문에 파이널 컷으로 편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PCS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졌죠. 자, 코덱이 지원하는 해상도가 위쪽에 저희가 설정한 해상도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파일 이름을 정해 볼게요. 영화 편집 이론 7가지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고 난 다음엔 시퀀스를 이제 따로 항상 빈을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작업하면서 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산으로 따진다면 근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관을 잘해야 되고, 특히 작업을 많이 할 경우에는 시퀀스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기존 소스하고도 헛갈릴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을 만들어서 빈에다가 보관해 놓을게요.
자, 일단은 편집용 영상을 좀 살펴보면, 원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OK 것, Keep, NG 이렇게 나누어서 다양한 소스를 다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편집하기 위해서 컷에서 OK만 골라왔어요. 자, 영상을 살펴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작업하기 전에 카메라 앞에다가 슬레이트를 두고요. 슬레이트에는 촬영에 대한 어떤 정보들, 씬과 테이크 넘버, 그 다음에 카메라 몇 번 노린지를 적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프로듀서나 아니면은, 여기서 프로듀서는 방송의 프로듀서가 아니라 영화 제작의 기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터라든지 카메라맨에 대한 이름을 적어줍니다. 자, 일신의 일컷이기 때문에, 자, 일신의 일컷이었고, 자, 첫 번째 촬영이에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영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앞서서 타임코드 이동 방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통일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회 1회 1 레디 액션. 자, 감독이 레디 액션을 외쳤고, 자, 이제 호흡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타임코드의 인 포인트를 적용해 봅니다. 단축키 I를 누르든지 아니면 소스 모니터 하단부 쪽에 있는 마크인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클립의 특정 부분에 인 포인트가 형성이 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편집이 시작되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자, 연기가 끝난 지점까지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쯤에서 이제 연기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편집을 위해서 일단 가편이니까 넉넉하게 편집점을 잡을 거예요. 자, 잡으면 보면 이제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가 생성됐는데, 자, 이때 여기 있는 인디케이터 바의 플라이 헤드를 인포인트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단축키 Shift I를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포인트를 하려면 Shift O를 이용하죠. 자,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데, 현재 Shift I를 눌러서 인포인트를 갔는데, 이 지점보다, 자, 리와인드. 자, 그러니까 화면 되감기죠. 자, 리와인드라고 하는 건 화면 되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편집할 때 앞으로 갈래? 뒤로 갈래? 이렇게 한글로 했을 때는 좀 헛갈리죠. 앞으로 간다는 것이 시간의 전개상 시간의 흐름대로 간다는 이야기인지, 혹은 화면에 전장면으로 이동하는 걸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포워드나 리와인드라는 말을 쓸 거고요. 자, 포워드는 정상적인 재생을 얘기하는 거고, 리와인드는 역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편집점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0프레임 정도만 리와인드 해서 다시 인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죠. 자, 우리는 이때 여기 있는 타임코드를 보고 직접 머릿속으로 타임코드를 계산해서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16초 21프레임이니까 16초 1프레임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이동해서 16초 1프레임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다시 Shift I를 눌러서 인포인트를 갖다 놓고, 이때 16초 1프레임으로 정확히 이동하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패드 있죠? 숫자 키패드 쪽에 있는 숫자 중에 타임코드가 1621인데, 자, 중간에 타임코드를 구별하는 방식에 콜론을 집어넣어서 시, 분, 초, 프레임을 구별하고 있죠. 이 세미콜론을 무시하고, 자, 이 콜론을 무시하고 숫자를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 키패드에 숫자를 마이너스 20을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를 특별히 클릭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이너스 20을 입력했더니 이쪽 부분에 활성화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숫자 키패드 엔터를 눌러주면, 자, 자연스럽게 플레이 헤드가 리와인드 되면서 마이너스 20으로 이동이 됐죠. 자, 인포인트를 다시 찍어주면 이제 이렇게 인포인트를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겠죠. 이 방식은 포워드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자 그러면 컨트롤 Z를 해도 되지만 프레임을 입력해서 인 포인트를 수정하려고 한다면 자 플러스 20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 포인트를 눌러주는 거죠. 자 프레임이 보통 30프레임, 지금 이 영화는 30프레임 기반으로 촬영됐어요. 자 그래서 30프레임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숫자 30은 숫자 100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임코드의 기초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16초 21프레임은 1621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초는요 100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프레임에 30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1초를 리와인드 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1초가 다시 이쪽으로 리와인드 됐죠. 편집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아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타임코드는 16초 21프레임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숫자를 다 입력해 볼까요? 16, 2를 입력했는데 아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하지 않았어요. 자 그냥 숫자만 입력했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엔터를 눌렀더니 자 바로 이렇게 타임코드가 제가 입력한 곳으로 바로 이동을 했죠.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누르지 않고 타임코드를 입력해주면 그 여러분들이 입력한 타임코드로 바로 플레이 헤드가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을 타임코드의 절대적 이동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입력해서 제가 입력한 것만큼 포워드 하거나 리와인드 하는 방식을 타임코드의 상대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지금 타임코드 이동을 소스 모니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타임코드 이동 방법은 여기 있는 타임라인에서 적용이 돼요. 즉 시퀀스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타임코드 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러프컷을 기반으로 해서 3점 편집을 하는 방법을 좀 익혀볼 거예요. 3점 편집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편집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편집점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소스 모니터에서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인 포인트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필요한 만큼만 접었다고 해서 접은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단순히 가려지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소스 모니터에서 영상이 이제 이렇게 등록된 상태에서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찍어준다는 것은 여기 이제 이외에 있는 부분들 제외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만 편집에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이 클립을 타임라인에 갖다 놓는 방법은 여러분들 대체로 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부터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편집 방법을 익혀보기로 할 겁니다. 자 3점 편집, 자 3포인트 에디팅이라는 걸 이용해 볼 거예요. 자 3포인트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예전에 아날로그 편집 방법에서 런리니어 기반의 아날로그 편집 방법에서 이용했던 방법인데 굉장히 정확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일단은 3점 편집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현재 있는 타임라인의 인디케이터 바 플레이 헤드로부터 내려오는 요 라인,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수직 기준이고요. 수평 기준으로는 트랙에 있는 비디오 트랙을 선택하는 것에 관련돼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자 지금 이 영상을 비디오 1번 트랙, 오디오 1번 트랙에 놓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디오 1번과 오디오 1번이 선택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인디케이터 바는 자, 이 클립이 놓여질 위치를 가리켜주고 트랙에 비디오 1과 오디오 1 켜져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비디오 1과 오디오 1은 영상이 놓일 수평 위치를 가리켜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타임라인에 영상을 갖다 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서트 방식과 오버라이트 방식 두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타임라인에는 아무런 영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에서 인서트를 하건 오버라이트를 하건 편집의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자, 우리가 소스 모니터에서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찍었으니까, 자, 지금 여기는 인포인트가 어디로 갈 거냐면 플레이드의 인디케이터 바 여기에 바로 붙을 겁니다. 자, 여기 앞이 인디케이터 바로 앞에 붙는다라는 거죠. 이때 수평 기준은 비디오 1트랙, 오디오 1트랙입니다. 자, 인서트나 오버라이트 명령은 소스 모니터 하단에 보면 인서트 혹은 오버라이트 버튼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요. 단축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살짝 올려놓으시면 말풍선이 뜰 거예요. 자, 쉼표가 인서트고 마침표가 오버라이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인서트로 한번 눌러볼까요? 아무것도 타임라인이 없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클립이 들어갔어요. 자, 컨트롤 Z하고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간지 확인하기 위해서 트랙에다가 마커를 하나 찍어 볼게요. 자, 마커는 참고로 단축키 M을 눌러주면은 타임라인 마커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자, 지금 이 마커와 여기 있는 플레이헤드 인디케이터 바는 서로 일치하고 있죠. 이때 이번에 오버라이트를 해볼게요. 오버라이트 명령을 줬더니, 자, 편집이 끝나는 동시에 인디케이터 바는 다음 편집점으로 이동을 해요. 하지만 기존에 원래 있었던 마커가 있었던 위치에 해당되는 이 부분과 클립의 앞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액션.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도 똑같은 클립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플레이 해볼게요. 자, Shift I를 눌러주면은 인포인트로 이동하겠죠. 액션. 자, 소리가 똑같고, 자, 여기 있는 장면과 여기 있는 장면이 동일하죠. 자, 그러니까 요 클립이 정확하게 여기로 이동된 거예요. 자,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요. 자, 타임라인을 확대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키 이용하면 타임라인을 확대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자리에 앉죠. 자, 3점 편집을 이용해서 컷을 붙여 볼게요. 자, 일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이즈나 다양한 앵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일신의 3컷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우리 친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지 말고 앉아. 자, 앉으려고 하는 장면에서 화면에 머리가 이렇게 잘려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다 드러난 이 부분을 편집점으로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보면 액션컷이라고 해서요, 보통 동작과 동작을 잇는 편집을 하는데 웬만해서는 신체의 일부 부분이 잘려나가지 않은 상태로 동작을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편집을 위해서는 동작이 다 이렇게 신체가 잘리지 않은 상태에서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스 모니터에서 준비한 영상은 이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에서 머리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잘리지 않은 상태로 앉는 이 부분에 해당돼요. 자, 여기서 동작을 볼까요? 대체로 비슷한 동작이 이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키보드에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해보고 있고요. 자, 이 동작이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편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동작 다음에 현재 인포인트에 해당되는 이 동작이 여기로 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는 트랙 1번을 전체 풀샷 트랙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고, 자, 트랙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비디오 트랙 2번을, 자, 2번을 이 주인공의 이제 지금 앉으려고 하는 주인공의 트랙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이때 비디오 1 트랙을 꺼둡니다. 자, 비디오 1 트랙을 꺼두는 이유는, 자, 지금 트랙을 보면 트랙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트랙으로
화면에 보면 기록이 진행될 거예요. 인서트 오버라이트던. 이때 편집을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이 이하의 내용은 이걸로 대체되기 때문에 오버라이트 편집을 진행할 거고, 자 지금 그럼 기준은 일단 플레이 헤드가 이쪽 위치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드의 첫 시작점을 편집이 시작되는 기준점을 이용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 헤드의 부분에 인포인트를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인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인디케이터 바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디케이터 바는 그냥 편집을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후 문제고, 자 여기 있는 인포인트가 인디케이터 바보다 훨씬 더 우선해서 편집 전에 수직 기준이 됩니다. 자 지금 트랙을 보면 트랙 부분에 이렇게 이쪽 부분 아래쪽 여기 비디오 2번 부분이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어 있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오디오 1번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트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된 트랙 부분에 화면이 이제 오버라이트가 되든지 인스턴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비디오 2번 트랙으로는 트랙 위쪽에 쌓일 거예요. 오디오 1번 트랙으로는 트랙 아래쪽에 이렇게 쌓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인포인트와 여기는 인포인트가 서로 일치되는 지점에 편집이 될 거고, 자 이러한 편집 방법을 우리는 3점 편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지금 여기서는 비록 인포인트만 찍었지만 여기 미디어 엔드 끝나는 점이 아웃포인트 역할을 대체할 거고요. 자 타임라인에서는 편집을 위해서 인포인트를 찍었어요. 자 그래서 편집점이 총 몇 개가 생성됐냐면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세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클립을 생성된 편집점을 이용해서 편집을 한 게 3점 편집이고요. 자 이때 단축키는 자 쉼표는 인서트고 오버라이트는 마침표예요. 자 그래서 오버라이트 편집을 진행해 볼게요. 자 트랙 두 번째다가 이렇게 해놓고 다시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었죠. 자, 자 편집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자 지금까지는 이쪽 트랙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요번에는 요 비디오 트랙도 중요하니까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이쪽 왼쪽에도 비디오 1과 오디오 1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비디오 1과 오디오 1은 소스 모니터 혹은 제가 빈에서 선택한 클립의 정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소스 모니터를 선택한다면 소스 모니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 선택하면 이 프로젝트 윈도우에 있는 미디어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소스 모니터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인포인트 아웃포인트에 관련된 클립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거고, 이때 패칭이라고 해서요 이 트랙과 이 트랙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비디오 1 트랙과 오디오 1 트랙을 이렇게 일치켜주면 여기 있는 소스가 켜져 있는 이 소스가 비디오 2 트랙으로 이 트랙이 수평 기준으로 맞춰지는 거고요. 그 다음 오디오 1 여기 있는 클립의 오디오 1 소스도 트랙의 오디오 1 소스로 맞춰주는데, 자 우리는 오버라이트 편집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뒤쪽 부분이 덮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심각하지. 이쁘지 않아? 난 싫어. 자 여기까지 편집을 해볼게요. 자 이때 편집점의 기준은 어쨌든 인포인트 혹은 인디케이터 받던 클립과 클립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편집점의 기준에서 편집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편집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자 지금은 액션 컷이라고 해서 동작을 맞춰서 편집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디오 기반으로 했을 때 보면은 이후에 이제 또 J컷이나 L컷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하지만 3점 편집을 이용해서도 오디오를 기준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쁘지 않아? 난 싫어. 난 싫어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점을 맞출 건데, 자 이번에는 인서트 컷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사운드를 기준으로 넣을게요. 이때 여기 있는 끝난 지점에다 넣을 거라서
이번에는 아웃 포인트 이렇게 눌러 볼게요. 자, 타임라인에는 지금 아웃 포인트가 생성됐어요. 자, 이번에는 자, 은비인이 주인공인 컷을 한번 볼게요. 아, 그러지 말고 앉아. 아무리 봐도 자, 이상한데. 동일한 장면입니다. 동일한 장면이고 같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각하게. 예쁘지 않아? 어우, 난 싫어. 자, 아우 난 싫어. 동일한 대사가 반복되고 있죠. 이때 오디오를 살펴보면 어우, 난 싫어. 난 싫어라고 이제 배우들이 동일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연기하는 지점이 이제 사실은 동일하죠. 액션도 동일하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운드 동일하게 냈을 거예요. 자, 대사가 지금 아우 난 싫어한 이 부분에 있는데 이번에 똑같이 아웃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자, 지금 이 장면과 이 장면은 동일 상황에 대한 연기를 두 번 반복한 거고 이때 배우가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할 때 이 친구의 컷을 인서트로 위쪽 트랙에 비디오 3번 트랙에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살펴보면 어우, 난 싫어. 자, 손이 나와서 인형에 닿는 지점. 자, 직전. 손이 나오기 직전으로 편집점을 잡아볼게요. 자, 지금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편집점이 3개가 생성됐는데 아웃 포인트, 인 포인트. 자, 이렇게 3개가 생성됐어요. 자, 이러한 기준에서 어떻게 편집이 되냐면 여기 인 포인트부터 아웃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이쪽에 편집이 되는 게 맞아요. 그때 이쪽 아웃 포인트에 있는 부분이 이쪽 아웃 포인트 부분에 같이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아웃 포인트끼리 편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편집할지에 대한 설정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우린 이거를 비디오 3번 트랙에 기록할 거고 소스를 패칭 시켜서 3번에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는 여기 있는 이 클립의 사운드를 이용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편집을 해볼게요. 자, 이때 편집은 오버라이트 편집을 진행해 줄 거예요. 오버라이트. 자, 단축키로 진행을 했죠. 예쁘지 않아? 어우, 난 싫어. 자, 이제 편집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오버라이트 단축키를 눌러주면은 비디오 3번 트랙과 비디오 1번 트랙이 3번 이렇게 서로 이제 편집이 될 거고요. 오디오는 아래쪽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꺼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버라이트 명령을 눌러주면은 아웃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가 일치할 거예요. 어우, 난 싫어. 자, 팔이 뻗어서 인형에 닿기 직전에 가야 되는데 배우가 연기가 동일하진 않았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굳이 지금 이 컷을 이용해야 된다면 클립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예쁘지 않아? 어우, 난 싫어. 그리고 자, 이렇게 편집을 해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3점 편집을 이용했을 때 보통은 타임라인에 오디오나 혹은 비디오의 동작을 이용해서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요즘같이 이제 촬영 장비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카메라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상황도 생길 거예요. 물론 이제 멀티캠 편집을 해서 편집을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제 극영화나 아니면 웹 드라마 같이 소스를 카메라 한 대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자, 이런 방식의 3점 편집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배우들의 연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슷하게 한다 하더라도 편집을 어떤 연기나 혹은 사운드에 맞춰서 작업해주고 상황에 맞게끔 또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편집을 위해서 이렇게 3점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3점 편집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대단히 이제 종류를 정리를 해보면 한 12개 이상이 이제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4점 편집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3점 편집이라고 해서 편집을 위해서 총 3가지 편집점이 필요하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총 3개의 편집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제는 편집점을 4개를 한번 찍어보죠. 자, 여러분들이 찍은 편집점은 이쪽 프로그램 모니터 오른쪽에 인포인트의 길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대략 10초 11프레임 정도가 찍혔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찍어도 2초 16프레임이죠. 자, 즉 그러니까 아래쪽에 찍혀 있는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의 듀레이션 길이가 소스 모니터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죠. 자, 편집점 4개 찍혀 있죠.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편집점을 3개 찍었는데 이렇게 4개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 상태에서 오버라이트 편집을 비디오 트랙만 이용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fit 클립이라고 해서요, 물어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소스는 the source is shorter than the destination. 자, 이 소스가 destination은 여기 이제 도착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목적지보다 더 짧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the source is larger than the destination이라고 해서 조금 더 길다라고 크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longer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건 뭐냐면 ignore sequence out point, 즉 뭐냐면 시퀀스에 있는 아웃 포인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포인트와 인포인트가 이렇게 맞는 3차 편집이 진행될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까지 해당되는 소스들은 다 옵션들은 다 뭐냐면 어느 특정 편집점을 무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인포인트, 아웃포인트, 인포인트, 아웃포인트. 자, 소스 여기 있는 소스 모니터의 인포인트를 무시할 것인지, 혹은 시퀀스 타임라인의 아웃포인트를 무시할 것인지, 인포인트를 무시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옵션은 뭐냐면 체인지 클립 스피드라고 해서 클립의 재생 속도를 바꿔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FPS라고 해서 재생 빈도라고 해서 이 영상은 29.97로 재생이 되고 있죠. 우리가 클립의 스피드를 바꾼다고 해서 재생 빈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클립에 여기 있는 재생 속도를 바꿔서 빠르게 움직이거나 혹은 느리게 움직이게 해주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에 있는 편집점이 더 길기 때문에 편집의 길이가 늘어날 거예요. 늘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 해봅니다. 싫어. 이렇게 했네. 자, 이렇게 느리게 근데 플레이가 그거 되죠. 어디서 가져왔어? 자, 대략 보면은 24초 44프레임 정도로 거의 뭐 5분의 1 수준으로 속도가 줄었죠. 자, 이렇게 3점 편집을 이용해서도 클립의 스피드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편집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3점 편집 기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점 편집을 이용해서 단편 영화 인형놀이를 편집을 해볼 거예요. 자, 이때 다음 시간에 특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3점 편집을 이용해서 컨텐츠 컷, 매치 컷, 크로스 컷, 점프 컷, POV, 사운드 컷, 액션 컷 등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 한 7가지 편집 이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